도박 충동과 싸우는 와중에, 채무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그래도 나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의 마음을 살피려고 노력하는 이 시도 자체가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오늘은 도박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가족에 대한 영상인데요. 가족은 가족대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도박 문제가 있으신 당사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족의 입장이나 마음을 간접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받는 충격이 매우 크다고 이전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마치 트라우마와 같은 사건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가족이라도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받게 되는 충격과 반응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도박 중독 문제가 있으신 당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신 경우에 그 당사자의 부모와 배우자가 받는 감정적 타격과 그에 따른 심리적 반응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모와 배우자의 그 차이점을 세세하게 살펴보고요.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이든 부모이든 간에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감정 경험은요,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 같은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뒤이어서 혼란스러움이 따라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상황이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또 공통적으로 많이 느끼는 감정이 분노의 감정입니다. 함께 사는 구성원에 대한 일종의 배신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또 도박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경험하고요. 가족들은 이에 따라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불안이 엄습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죠.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상황에 압도되어 어떤 고통이 지속되는 상태가 되면요,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런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가족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외부에 이 문제를 알리기 어려워하면서 무언가 내가 감추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가정은 뭔가 다른 가정과 다르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정서적으로 사회와 고립되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부모와 배우자의 공통점을 찾아봤는데요. 또 반응이나 대응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가족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당사자와 가족 안에 불신이 형성됩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가족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뢰에 손상이 오게 되면서 그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공통적인 반응은 당사자에 대한 통제와 개입입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당사자의 도박 문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박 중독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부모와 배우자가 마주하게 되는 경험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가족 관계에 있지만 그 관계 속에 맡고 있는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경험하는 감정도 다르고 피해의 성격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경험하는 핵심 정서와 피해의 성격을 살펴볼 텐데요. 부모는 먼저 양육자로서 느끼는 정서적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수고했고 그 양육에 노력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또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게 자녀가 자신의 성취이자
업적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자신의 성취가 손상되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 경험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주로 내가 뭘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고통에 시달리는 가장 큰 핵심 감정은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부모는 자신들의 노후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도박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조차 마치 자신들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도와주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자가 경험하는 핵심 정서와 피해의 성격을 살펴볼 텐데요. 배우자에게 있어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피해의 성격은 바로 배신을 통한 신뢰의 파괴입니다. 결혼은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남과 남이 만나 함께 미래를 약속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일원에게 배신을 당해서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대상으로부터, 또는요 가장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서적 여파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분노의 감정이 뒤따라오기도 합니다. 부부는 미래의 생계를 함께 책임지는 생존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는 미래의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의 근원이 바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당장의 생계가 유지 가능할까? 현재의 재정적 필요 등을 감당할 수 있을까? 미래에 그려둔 청사진이 손상되지는 않을까? 자녀들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 불안감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핵심 정서와 피해의 성격에 있어서 부모와 배우자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차이점이 칼로 무 자르듯 딱 나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개인의 성향과 삶의 배경에 따라 배우자임에도 부모와 같은 심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만 가족 안에서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환경에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영향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대로 부모님의 핵심 정서는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자녀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지요. 하지만 중독자인 자녀를 바라볼 때 어려움에 처한 자녀, 나약한 자녀가 잠시 일탈했다는 인식이 조금 더 우세하게 작동합니다. 자녀의 도박 문제를 단순한 실수나 의지의 부족인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배우자는 도박 문제로 인해 발생된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만 부모는 그 행동의 원인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정서와 인식이 있다 보니까 자녀의 금전적 문제에 대해서 대신 해결해주고 책임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급한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녀의 신용을 회복시켜서 빠르게 정상 궤도에 서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죠. 혹은 금전적 문제로 자녀의 부부 생활이나 가정이 깨질 위험이 발생하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전적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부모님의 무의식적인 목표가 있어요. 우선 자녀를 도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해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마치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 명예와 체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이를 통해서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 역시 사회적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 영원한 바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부모는 분노할 권리마저 박탈된 채 전전긍긍하며 당사자에게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대응 방식은 약간 다른데요. 우선 배우자가 느끼는 주된 정서에는 깊은 배신감과 불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입니다.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에 대해 질병이 있는 환자이지만 배신자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질병의 차원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자신이 받은 배신의 상처가 매우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박 문제가 있었던 기간 동안 당사자의 반복된 거짓말과 은폐로 심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 가정이 안전하게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혹은 생계의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공포가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공포심,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 이런 것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와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지만 배우자는 큰 배신감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혼을 비롯한 분리에 대해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이라는 결정이 쉽지 않듯이 이혼이라는 결정도 쉽지만은 않다는 것들을 느끼기도 하죠. 배우자도 이혼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모와 같이 도박 문제 당사자의 채무를 대리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죄책감에 의해서 대리 변제를 하지만 배우자는 이 가정의 존속을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대리 변제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결속돼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 거죠. 동시에 미래의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사자를 강도 높게 통제하는 대응 방식을 취합니다. 가족이긴 하지만 부모와 배우자의 인식과 정서의 차이, 대응 방식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것을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각 가정의 역사와 맥락, 개인의 성격차가 다양한 역독을 만들어내거든요.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 몰래 자녀의 도박 문제를 계속해서 도와준 경우,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좋은 경우와 좋지 않은 경우,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또 배우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와 또 그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양상이 다르고요.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또 양상이 다릅니다. 또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책임감이 강한 경우가 있고요. 또 혹은 지나치게 배우자에게 의존적인 경우 등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수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모와 배우자의 차이점들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단도박과 회복만으로도 굉장히 버거워하시기 마련입니다. 그저 도박 충동을 견디고 빚 갚기도 정신이 없는데 다른 가족들의 정서나 입장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이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가족들을 돌아보고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초기 단계에는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잘 안 되지만 신경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도박 충동과 싸우는 와중에 채무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그래도 나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의 마음을 살피려고 노력하는 이 시도 자체가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회복이란 단순히 도박을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단순히 갚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조절력을 회복하고 또 감정을 회복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회복하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졌던 직업적 능력 등을 회복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회복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부모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입장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가 제대로 서서 독립하지 못할 것이란 염려에 자신이 그 짐을 짊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죄책감, 분노, 실망에 대해 어느 정도 버텨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런 표현을 할 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반항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버텨주셔야 돼요.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부모님께 더 이상 구제 요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또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묵묵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중독의 핵심 증상이 책임감의 결여와 결과의 회피입니다. 빚을 갚아주시는 부모님의 도움 행위로 인해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스러운 결과에 직면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면 이로 인해 재발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가 부모의 지원을 막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책임질 때 자율적인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배우자에 대해서 중독 문제 당사자가 취해야 할 태도와 입장입니다. 배우자가 큰 충격과 깊은 배신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시고 이것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거짓말과 중독 행위가 우리 부부의 안전 기반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요. 이러한 결과의 심각성을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분노, 의심, 반복적인 질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배우자의 이러한 행위가 나의 도박 문제 때문에 발생한 정당한 결과라고 인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배우자의 행위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회피하거나 짜증을 내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배우자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요, 자신의 생활을 투명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계좌, 수입, 지출, 그런 내역들을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우자가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 솔직하겠다고 하기보다는요, 이러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더 강력한 호소가 됩니다. 단도박 모임이나 병원 진료, 상담 이런 것들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단도박과 회복을 위한 자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배우자의 불안이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배우자는 일종의 외도에 따른 트라우마를 겪은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당사자와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가까이 다가가려 하다가 불현듯 도박 문제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감정적으로 올라와서 또 멀리하게 되는 그런 양가 감정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배우자의 심정과 정서적 거리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나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배우자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부모와 배우자는 도박 문제 당사자와 맺고 있는 관계의 양상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느끼는 정서나 충격도 다른 측면이 있고요. 이에 대한 사후 대응도 다른 법입니다. 오늘은 이 차이점과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도박 문제에 대해 대응함에 있어서 왜 이런 입장 차이가 있었는지, 왜 이런 혼란이 있었는지 서로 이해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또 도박 문제가 있는 당사자분들은 가족들이 느끼는 정서와 대응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이에 맞춰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입장과 상황들을 이해하시면서 회복의 길에 함께 힘을 보태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